코로나를 기점으로 국내 이주민을 향한 차별과 편견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외출 금지를 당하거나 임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음원 제작 시스템과 연습 공간 등을 제공해 청년 기독 음악인들의 창작 활동을 돕는 에이블로드를 소개합니다. 생명체가 우연히 탄생하게 됐다는 진화론. 과연 무기물이 생명체까지 진화될 확률은 얼마인지 살펴봅니다. 교회 내 성폭력 문제를 알리고 반성폭력 운동을 이어가기 위한 온라인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사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도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된 노동을 하는 것은 물론 수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많았는데요. 그 실태를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온 지 올해로 5년째인 A씨. 경기도 한 농가에서 3년 가까이 계약보다 하루 2시간씩 더 일했지만 추가 수당은 없었습니다. 받지 못한 돈은 약 1,100만 원. 고용노동부도 사업주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A씨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월급 조금 줘. 지금 우리 기다려. 월급 안 받아서 힘들어. 온갖 굳은 일은 온전히 외국인 노동자의 목. 본인 잘못이 아님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좀 외국인한테는 좀 힘든 일 무조건 해야 돼요. 우리 외국인들이 잘못 없는데 근데 외국인한테 밀어내는 거예요. 외국인 잘못되는 거예요. 최근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주범이란 사회적 낙인도 더해졌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이주 노동자에 한해 코로나 전수조사 행정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직장 내 기숙사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현행 고용허가제에선 이직 없이 사업장 한 곳에서 4년 10개월을 일해야 비자를 받아 우리나라에 재입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외출 금지 같은 인권 침해적인 요구를 해도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선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묘한 그 방법으로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한 작업들을 하는 분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그 계약서에 없는 부분들을 공제금으로 여겨서 자꾸 공제를 하고 20년 넘게 이주민 인권을 위해 애써온 한국이주노동재단 안대환 이사장은 국내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법과 제도에서 배제된 것도 문제지만 우리 사회가 다문화 수용성이 낮은 점을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이 활발하게 우리 일반 사회나 교계나 이루어져서 그들과 공존하고 생활하고 같은 생활권에서 서로 이런 교류하는 그런 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국내 체류 외국인 250만 시대. 다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정책적 지원은 물론 이주민을 수용하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시급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이정은입니다. 수입이 마땅치 않은 청년들이 음악 활동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은데요. 특히 대중성이 떨어지는 기독 음악의 경우 음원 하나 발매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 단체가 자체 음원 제작 시스템으로 기독 청년들의 음악 활동을 돕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반과 기타, 보컬이 합을 맞춰 하모니를 완성합니다. 각자 음악을 하면서 동시에 에이블리스란 그룹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벌써 4개의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혼자서는 한 곡도 쉽지 않지만 초교파 기독인 음악단체 에이블로드의 지원으로 가능했습니다. 2016년 출범한 에이블로드는 음원 제작 시스템과 연습 공간을 갖추고 기독 뮤지션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이블로드를 통해 발매된 음반은 160여 개. CCM은 물론 팝, 재즈, 트로트, 국악에 이르기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뭐 알바를 한다던가 다른 일을 하지 않는 이상 이제 그런 수입을 창출하기 힘든데 앨범 내는 것도 이렇게 마음대로 선뜻 이제 내가 쓰는 곡들을 모두 다 그냥 이렇게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에이블로드는 기독 음악인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온-오프라인 교제 모임도 마련했습니다. 함께하는 음악인들은 140여 명.
음악 관련 정보를 나누고 연주자나 보컬로 서로의 음원 제작에 참여하면서 재정적인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음악을 포기하려 했던 청년들이 에이블로드를 통해 음악을 계속하게 된 이유입니다. 커뮤니티 안에 있는 인원들이 많다 보니까 협업이 잘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곡을 하나를 하더라도 조금 더 다양한 목소리로 이렇게 의견들을 수렴해 가면서 곡을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음악에 대한 열정이 식을 수도 있고 되게 이렇게 침체될 수도 있잖아요.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고 한데 항상 옆에 있는 팀원들이나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제가 자극을 받기도 하고 굉장히 힘이 돼요. 에이블로드 측은 원활한 작업을 위해 앞으로 홍보를 위한 전문적인 영상 시스템도 갖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뮤지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도 하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도 하고 자신의 음악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최대한 효율적이고 좋은 방향성으로 유도해주고 함께 가는 그러한 사역이. 에이블로드 이희상 목사는 기독 뮤지션들이 무엇보다 신앙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자신이 가진 음악 재능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진화론에선 생명체가 우연한 기회에 오랜 시간이 더해져 나타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그 우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확률을 말하는 걸까요? 진화론의 실상을 확인하는 진실체크. 생명이 우연히 탄생하게 될 확률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봅니다. 차진환 기자입니다. 마치 과학처럼 받아들여지는 진화론에서도 생명의 기원을 규정하진 못합니다. 다만 지극히 오랜 시간과 우연한 계기를 통해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다시 원시세포를 거쳐 지금의 생명체가 됐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건 할 줄은 몰라도 자기랑 똑같이 생긴 물질을 복제해낼 줄 아는 이상한 화학물질이 어쩌다가 우연히 탄생하게 되고 그것들이 자기를 복제하는 과정 속에서 서서히 자연 선택에. 우연이라고는 하지만 생명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인 세포조차 우연히 생성됐다고 하기엔 과학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박테리아보다 더 단순한 세포로 알려진 마이코플라즈마는 세포 하나당 350개의 유전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 240여 개는 하나만 없어도 세포가 즉시 죽어버립니다. 유전 정보가 축적되고 진화돼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 모두가 한순간에 존재해야 세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350개 중에서 한 240개 정도는 얘를 없애는 순간, 한 개를 없애는 순간 세포가 죽어버려요. 존재를 해야 되는 거죠. 240개의 정보가 한날 한순간에 동시에 들어와야지만 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세포를 구성하는 단백질의 경우도 우연히 생성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있는 20개의 아미노산이 특정한 순서로 결합해 만들어지는데 단백질 하나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 10의 520승분의 1 정도입니다. 1등 당첨 확률이 814만 5,050분의 1인 로또와 비교해 봤을 때 75주 연속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셈입니다. 최소한의 확률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그 확률은 제가 설명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낮아지는 그런 확률인 거죠. 일부 진화론자들은 극소수의 확률만 있어도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에 가까운 가정에서 출발한 진화론이 마치 과학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차진환입니다. 교회 내 성폭력 문제를 알리고 반성폭력 운동을 이어가기 위한 있다 온라인 전시회가 진행 중입니다. 이화여대 4명의 학생들이 공동 기획한 이번 전시회에는 반성폭력 운동을 잇는 그림과 시, 영상 등 16개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작품에는 과거 교회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아픔과 나아가 이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길 바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전시회에 참여한 유림 씨는 이번 전시회로 교회 내 성폭력이 완전히 해결되진 않지만 침묵을 깨고 치유와 회복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자가검사가 가능한 자가검사 키트 2개 제품에 대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품목 허가했습니다. 이번에 조건부 허가된 제품은 SD 바이오센서, 휴마시스사의 제품으로 앞서 국내에서는 전문가용으로 허가받은 제품이며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자가검사용 임상시험을 실시해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바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해군 함정에서 집단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0일 진해항에서 출항한 해군 상륙함에서 코로나19 의심 사례가 발생해 긴급 복귀한 뒤 전수조사한 결과 장병 3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군 함정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군은 2주간 모든 함정과 주요 부대에 대해 군내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상향 조치하는 등 특별 방역 대책을 즉각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향후 10년간 지방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광역철도망이 구축됩니다. 또 고속철도 이용이 불편했던 서해안 지역에 새 고속철도가 놓이고 전라선, 동해선 등 전국 주요 노선을 고속화해 전국 2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계획을 밝히고 의견 수렴을 거쳐 올 상반기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4차 철도망 계획에는 115조 원이 투입 예정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철도 연장 구간은 2019년 4,274km에서 2030년 5,137km로 늘어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센터를 더 늘려 접종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인천, 부산 등에서 29곳의 예방접종 센터를 추가로 열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접종센터는 204곳으로 늘었고 이달 말엔 264곳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시군구 1곳 이상씩 예방접종센터를 개소해 접종 대상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접종을 진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상화폐 광풍에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은 위원장은 국회에서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가상화폐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이고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강한 경고를 보낸 겁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까지 실명 확인이 안 되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모두 폐쇄하겠다는 경고도 내놓았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 1차 대유행이 일어난 지난해 3월 25세에서 54세 여성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54만 1,000명 감소했습니다. 이는 남성 취업자 감소폭 32만 7천 명의 1.7배 수준입니다. 대면 업종에 여성 종사자가 많은 데다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까지 더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구TV 뉴스 최상경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전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화상으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미국이 주도해 개최한 기후정상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38개국 정상과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샤를 미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 40명이 참석했습니다. 정상들은 이날 2050년까지 순탄소 배출이 제로인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산업화 이전과 대비해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아시아계 중호범죄 방지 법안이 압도적 지지 속에 통과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늘어난 아시아계 중호범죄에 강력히 대처하자는 의미입니다. 이 법안은 미 상원 100명 가운데 94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해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정식 명칭은 코로나19 증오범죄 법안으로 특정 인종과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결해 일어나는 모든 폭력 행위를 증오범죄로 규정해 이를 엄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산 코로나19 백신 시노팜을 맞은 40대 한국 교민이 갑자기 자택에서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고인의 사망이 백신 접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인지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숨진 교민에게 기저질환이 없었고 백신 접종 후 메스꺼움 등 백신 부작용으로 알려진 증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교민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하이 총영사관 관계자는 중국 당국의 백신과 사망 관련성을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백신의 60%를 생산하며 세계의 백신 공장으로 불리던 인도가 최악의 감염국으로 추락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인도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1만 4,835명을 기록해 종전 미국의 세계 최다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파력과 파괴력이 강한 2중 변이 바이러스에 이어 3중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견되면서 상황은 악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하고 백신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칠레에서 동물용 코로나 백신을 사람에게 투여한 수의사들이 적발됐습니다. 칠레 북부도시 칼라마의 수의사 2명은 지난해 견용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지역 의료인과 광부 등 최소 75명에게 투여했습니다. 이 백신은 개들에게 장질환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사람에게 접종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과는 다릅니다. 보건당국은 이 수의사들에게 각각 1만 달러가량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중 한 수의사는 이 백신이 효과가 있다며 벌금 처분에 항소했지만 지역 보건당국은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경고했습니다. 구TV 뉴스 하나은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박은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교육자원부가 성경학교와 수련회 준비를 위한 제52차 기독교 교육 여름 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오는 5월 25일에서 26일 진행되는 이 세미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모든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성경학습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춘 부별 교육으로 진행되며 특별 프로그램과 후속 활동도 마련돼 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문제 대응을 위해 한국교회 탄소 중립 캠페인 생명의 길 초록발자국을 전개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한국교회가 생명의 길 초록발자국으로 창조 세계를 온전히 회복합시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에선 의식주와 교통, 에너지 등 7개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실천 사항들을 제시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 제43회 목사 안수식이 최근 경기도 성남 할렐루야 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안수식은 외부 인사 없이 안수자와 안수위원 등 일부 인원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모두 105명의 목사를 배출했습니다. 김승욱 연합회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것이 변화했지만 공교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실현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한국희년재단이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한남제일교회 오창우 목사를 재단 이사장으로 선임했습니다. 한국희년재단은 성경의 희년 정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들과 더불어 소외와 배제 없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공동체 복지의 지향과 주체 형성, 동아시아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 실현을 구체화하고 선한 사마리아 운동, 빈곤 극복 등 6대 기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최근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 범죄가 급증하면서 인종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다행히 현지 시간으로 22일 미국 상원에서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법이 통과되면서 관련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주 노동자 차별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